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ECS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목차랑 이런 것들 뭐 간단한 그림 같은 걸 갖춰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공부하는 내용이라서 저도 이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구조를 알게 되면서 ECS에 두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스파스셋이랑 이제 아키타입.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를 알게 되면서 좀 더 뭐랄까 잘 이해되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무작정 외운다는 뭔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면은, 그 뒤로 뭔가 잘, 뭔가 이해되면서 이렇게 외워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당분간은 ECS 관련된 건 할 때, ECS에 대해서 가볍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당분간은 ECS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갑시다. ECS는 Entity Component System이죠. 그래서 ECS의 세 가지 요소가 엔티티와 컴포넌트와 시스템이에요. 엔티티는 그냥 고유한 숫자 ID입니다. ID. 그래서 뭐 엔티티 47번, 엔티티 뭐 1337번, 죄수번호 약간 4885 이런 거 마냥 그냥 ID입니다. ID. 근데 컴포넌트가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 순수한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로직 이런 거 함수 이런 거 없고 그냥 데이터. 위치, 속도, 체력. 뭐 태그도 그냥 안에 이 컴포넌트 플레이어 태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안 넣으면은 그냥 태그 마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컴포넌트고요. 시스템은 이제 로직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브 시스템은 이렇게 포지션 플러스 벨로시티를 가진 애를 찾아서 포지션의 벨로시티만큼 데이터 타입만큼 더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무브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와 이 시스템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ECS고요. 이게 나오게 된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보자면은 어쨌든 성능적인 이제 이슈가 가장 크죠. CPU의 성능은 정말 날이 갈수록 정말 몇 배씩 그런 무어의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몇 배씩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것들. 근데 메모리나 저장 장치의 성능은 그만큼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캐시 미스라든지 메모리 이슈 같은 것들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성능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CS 같은 어떤 데이터 지향적인 처리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OOP와 ECS 방식을 비교해 보자면은 OOP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이렇게 뭐 체력과 위치와 벨로시티가 있다 치면은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뭐 벨로시티의 델타 타임 곱해서 더했다고 치고 또 에너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해서 똑같이 뭐 이동한다 치고 또 뭐 비슷한 코드가 또 중복된다 치고 뭐 이렇게 치더라도 물론 상속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것이 다 클래스다 보니까 클래스는 이제 스택 영역과 힙 영역 중에서 힙 영역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힙 영역은 이제 여기저기 그냥 랜덤하게 흩뿌러진 공간에 어디에 이렇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캐시 미스 같은 그런 이슈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뭔가 문제점 같은 게 있었죠. 좀 이해하기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ECS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순수 컴포넌트는 이제 데이터뿐이고 엔티티는 이제 컴포넌트의 조합이에요. 플레이어 엔티티는 뭐 이거 갖고 있게 할 수도 있고 얘는 뭐 요거 이렇게 갖고 있게 할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무브 시스템이 이 포지션과 벨로시티를 갖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게 하면은 여기처럼 뭐 이런 것들 반복되기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게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이 컴포넌트가 이런 것들이 메모리의 단순 데이터니까 게다가 스트럭트고 그래서 메모리 연속적으로 이제 따닥따닥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캐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상속 같은 대신에 조합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모노비를 상속해서 뭐 어떤 뭐 플레이어를 만들었어. 아니 뭐 동물을 만들었어. 동물을 상속해서 무슨 동물을 만들고 거기서 또 뭘 상속해서 또 뭐를 만들고 그럼 이거 코드 보려 그러면 또 그 상속한 부모로 가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깊어져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근히 이렇게 컴포넌트의 조합 같은 걸로 좀 하면은 조금 수월하다 그럴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ECS의 주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스파스셋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키타입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파스셋의 가장 유명한 걸로는 이 엔티티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아키타입 쪽에서 유명한 거는 이 유니티 다트나 아니면 플렉스 뭐라고 해야 되지? 플래스? 뭐 이렇게 이런 거랑 베비 엔진, 이 러스트 기반의 이 게임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엔티티 라이브러리 쓴 것 중에 유명한 거는 이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그리고 또 그 외에 마인크래프트 뭐 어떤 것들 C++로 만든 그런 마인크래프트 그 다른 그 유형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엔티티 라이브러리를 써서 만들었다고 하고 또 그 외로는 뭐 유니티 다츠가 이제 아키타입 쪽에서 이제 있는 거죠. 가장 핵심은 이 스파스셋과 이 아키타입의 핵심은 이 컴포넌트 타입별로 독립된 배열로 이제 저장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포지션은 포지션 배열에, 벨로시티는 벨로시티 배열에 이렇게 하느냐. 혹은 아키타입은
같은 컴포넌트 조합끼리 이 아키타입이란 테이블로 묶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파셋이라면 이 애초에 스파스 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희소 배열.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부분 칸이 비어 있고 일부 칸에만 값이 있는 배열을 이 스파스 어레이라고 하고요. 일반 배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희소 배열, 스파스 어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희소하냐라고 하면은 엔티티 아이디를 직접 인덱스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엔티티 1000번 이러면은 이제 스파스 1000에 그냥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요 값이 이제 요 일반 배열 값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댄스랑 이 스파스 어레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그 요소들이 빈틈없이 저장되고요. 예를 들어서 3과 5가 저장된다 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스파스에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0, 1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여기가 지금 화살표가 삐뚤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건 스파스 3, 즉 스파스 3, 즉 엔티티 3번은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값이 이제 0번에 있다. 그러면 이게 3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번에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스파스 3이 0이고 그럼 그게 댄스 0으로 가서 3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값 3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고요. 그래서 각 컴포넌트마다 풀을 생성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컴포넌트에 있다. 벨로시티 컴포넌트에 있다. 이런 것들이 각각의 풀이 돼요. 각각의.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어레이에. 그래서 각 풀이 이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메모리가 다른 위치에 있다. 이게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 그렇다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아키타입으로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은 그냥 내가 엔티티를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요 있죠. 풀 포지션에 뭘 추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를 더 그냥 따라 이렇게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만약에 벨로시티 컴포트를 하나 추가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E0에다 V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삽입하고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베비가 여기도 있네. 하이브리드라고 하네. 제가 알고 있던 그거랑 좀 다르나 보네요. 아무튼 장점으로는 이제 빠른 추가와 제거가 이제 장점이다. 그리고 이제 순회할 때 이제 수정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렇다고 넘기죠. 그리고 구현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쉽잖아요. 그냥 여기에 그냥 데이터 쭈르륵 있고 여기에 데이터 쭈르륵 있고 그냥 딱 봐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쉬워요. 그리고 또 좀 예측 가능하다 그럴까요? 이 아키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조합이 막 많아지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각각의 이런 컴포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들어있고 쭉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좀 구현이 단순하다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원초적인 ECS 구조가 스파스셋이죠. 맞습니다. 원초적인 그냥 정말 단순한 그런 안전성 그런 게 있죠. 즉 스파스셋의 장점이 이 아키타입의 단점이고요. 아키타입의 장점이 이 스파스셋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 다중 컴포넌트를 순회할 때 각각의 풀이 결국 다른 이 위치에 있으니까 요 풀에 여기 갔다가 요 풀에서 여기 갔다가 다른 풀에 여기 갔다가 다시 또 요 풀에 여기 갔다가 다른 풀에 여기 갔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캐시 미스가 이제 나게 됩니다. 결국 이 캐시 미스가 가장 이 ECS의 그 관건이에요. 이 성능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아키타입도 보고 나면 이제 뭔 말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키타입은 하나의 이 아키타입 구조 동일한 컴포넌트 조합이 하나의 아키타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키타입 A라고 치면은 이 아키타입은 포지션과 벨로시티와 헬스를 갖고 있는 이 엔티티를 여기에 담는 거예요. 만약에 포지션과 벨로시티를만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럼 이제 걔는 다른 아키타입 B에다가 포지션과 벨로시티만을 갖고 있는 그런 다른 거기에 이제 목록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엔티티가 이 배열 첫 번째에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컴포넌트끼리 메모리가 연속되게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접근하고 이거 접근하고 이거 접근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이 애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 효율적이에요. 캐시 효율적. 그리고 같은 이 테이블, 같은 청크에 예를 들어 E2라고 칠게요. 얘는 지금 요 아키타입 요 청크에 물론 아키타입과 청크가 1대1 대응되진 않아요. 아키타입의 여러 가지 아키타입이 이제 여러 개의 청크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아키타입이 이제 이렇게 같은 이 청크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시 미스가 이제 캐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캐시 효율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E2라고 치면 여기 갔다가 또 요 풀에 있는 여기로 갔다가 또 이 두 개의 풀이 메모리에 막 동일하게 딱 붙어 있지 않고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게 되다 보니까 요 풀로 갔다가 요 풀로 갔다가 또 요 풀로 갔다가 요 풀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이제 그런 이제 캐시 미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넘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둘 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건 이 여러 컴포넌트를 동시에 순회할 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0이야. 그러면 이 스파셋의 경우 풀 엔티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인덱스 0이 포지션 0이 엔티티 0의 포지션 0이야. 밸런시티 0은 엔티티 2의
밸런시 1이 들어있죠. 다른 엔티티죠. 인덱스가 곧 엔티티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야 돼. 이거를. 또 다른 위치에서 읽어야 돼. 또 이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해야 돼. 이런 차이? 이런 게 있고요. 아키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인덱스 0번이 엔티티 0번이고 그게 포지션 0번이고 밸런스 0번이야. 같은 그 인덱스에 이제 이렇게 있죠. 같은 이 아키타입 안에. 그냥 인덱스를 이렇게 그냥 접근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메모리도 인접해 있고. 요런 어떤 차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좀 개발할 때 손을 좀 더 써서 좀 쓸 때 좀 편하게 쓰는 느낌이면 아키타입. 좀 개발할 때 좀 이렇게 가볍고 단순하게 개발했지만은 나중에 뭔가 대량적인 뭔가 고성능 처리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제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는 게 약간 스파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풀을 이렇게 순회를 해서 여기 이것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배열 조회하고 뭐 이런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 또 서로 다른 인덱스 이렇게 접근하니까 캐시 미스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ECS 특히 유니티 ECS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가져와서 어레이를 가져와서 그냥 그냥 인덱스가 그냥 그거예요. 그냥 같은 그냥 i로 같이 넣고 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두 메모리 이런 랜덤 접근 여기 읽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 16KB 청크에 아키타입이 이제 여러 개의 청크를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한 청크는 이제 16KB고 얘가 또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청크가 이제 이렇게 쭈룩 되어 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더 좋다.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하면은 이제 계속 했던 얘기니까 여기는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 풀에 이렇게 쭈룩 들어있다. 각각의 뭐 포지션 풀, 벨로시티 풀, 헬스 풀 이렇게 들어있고 당연히 순회하려면은 이 순서가 즉 엔티티 뭐 순서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것저것 찾고 검사하고 이런 게 좀 있죠. 아키타입은 이렇게 뭐 포지션, 벨로시티, 헬스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는 포지션과 벨로시만 있다. 그러면 이제 아키타입 A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키타입 B가 이렇게 돼서 그 안에 이렇게 쭈룩 들어있는 거죠. 성능적으로 대신 추가와 제거는 스파셋이 좀 유리하고 또 컴포넌트 순회나 쿼리 이런 심드 벡터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아키타입이 이제 더 용이하죠. 왜냐면 같은 인덱스가 같은 그거니까 그냥 이렇게 뚝뚝뚝 잘라서 한 번에 이 심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한 번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냥 쭈르륵 처리하기 훨씬 이제 용이한 거죠. 얘는 이제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별 이런 권장 같은 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유니티 ECS는 이제 아키타입 구조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월드라는 게 있어요. 월드. 이 월드 안에 이 엔티티 매니저가 있어서 각각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아키타입이 있습니다. 아키타입.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뭐 포지션과 벨로시티 얘는 포지션과 벨로시티와 체력 그리고 얘는 포지션과 메시 뭐 이렇게 있고요. 또 이런 각각의 아키타입이 또 각각의 청크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키타입이나 청크 같은 것들을 굳이 막 알진 못해도 그냥 뭐 컴포트에서 데이터 만들어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뭔가 ECS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성능이 그래도 좀 뭔가 아쉽지 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청크도 이제 16KB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같은 이 배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장 가능한 이 엔티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가 있는데 이 청크가 꽉, 이 16KB를 있잖아요. 이게 꽉 차면은 그냥 새 청크 할당해서 그냥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아키타입이 이 구조적 변경 비용이 큰가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거 전에 이거를 지웠다고 칩시다. 이 원에서 컴포넌트 B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일. 그래서 제거 전에 얘를 제거했어. 제거했어. 제거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이걸 채워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동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원에 AC를 새 청크로 이렇게 이동해.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죠. 그리고 E2가 E1의 빈자리로 이동했죠. 그리고 엔티티 데이터의 메타데이터가 이제 갱신되고 또 이제 동기화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이 싱크 포인트가 발생해서 다른 어떤 병렬 처리나 이런 다른 처리하던 것들 멈추고 요거 이렇게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잡으로 병렬적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이걸 막 구조적으로 변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유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책으로 이렇게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Inalienable Component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아키타입의 단점 중 하나인 이 구조적 변경을 조금 더 비교적 가볍게 해결한 이런 케이스인데요. 이걸 딱 보고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그냥 Inalienable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왜 이게 있고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게 이제 이해되면서 이제 그럼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 같은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봅시다. 먼저 나쁜 예는 컴포넌트를 계속 막 추가해. 동적으로 막 컴포넌트를 계속 지워. 이러면 이제 아키타입 내에서 뭐 청크 같은 거 이동하고 이러죠. 안 돼. 이런 거 안 돼. 그치만 일단은 추가해 놓고 이거를 켜고 끄기만 하면은 이 내부적으로 이 비트 플립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조적인 변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고 내부에 그것만 이제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비트 플립이 뭐니까 이 CPU가 제일 잘하는 게 비트 플립이잖아요. 비트 연산 이런 거 CPU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능적으로도 그런 걸 이제 그 단점을 이제 해결한 거죠. 구조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내가 컴포넌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불감 넣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나오나? 그것도 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유니티가 내부적으로
이 inalienable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비트 플립을 처리해서 그 비트가 이제 활성화된 것만 이제 딱 긁어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훨씬 성능적인 이슈가 없다. 구조적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inalienable 컴포넌트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레인이 열심히 활성화해서 보기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죠.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제 칼이 목에 이제 들이오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영상이 나오는. 그중에 이제 개발도 좀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좀 덜 나오고 이랬는데,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열심히 영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CS를 도입하면 발생하는 단점도 설명하실까요? 이미 하시려나? 단점은 아직 크게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어쨌든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가벼운 성능에선 필요 없고,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도입한다.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엔티티 커맨드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퍼 내에 쌓아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쭈르륵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아키탭의 단점이, 이 구조적 변경 같은 게 이제 성능 이슈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ECB에 담아놔서, 한 번에 다 담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나중에 이렇게 몰아서 처리하는데, 그럼 엔티티 커맨드 버퍼를 쓰면은,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결국, 언제 이런 구조적 변경이 일어나는지만 제어하는 거다 보니까, 그 구조적으로 이 변경되는 그 비용 자체는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죠. 나중에 발생할 뿐. 결국 이런 것들, 구조적 변경 같은 것들은 이제 메모리 이동하고 이런 비용들, 아키타입이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ECB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해결하는데, 이런 것도 해결하는데 이런 건 해결하지 못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버퍼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가변 크기 배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i 버퍼 엘리먼트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get 버퍼 해가지고 그냥 add 하면 추가되고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클리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만든 다음에 막 버퍼에서 막 만들고 비우고 하는 것들 그냥 i 버퍼 엘리먼트 데이터라는 걸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격 이펙트 같은 거, 뭐 공격 이벤트 같은 것들을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막 매번 처리할 때 버퍼에 막 쌓아놓고 이제 다음 이렇게 이 시스템에서 다음 이 업데이트 주기에 처리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필요한 것들을. 이거 쉐어드 컴포넌트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 같은 엔티티, 같은 값을 가진 엔티티가 같은 청크에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개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같은 것끼리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기 좋죠. 예를 들어서 이걸 쓴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피직스 시뮬레이션 월드가 이 쉐어드 컴포넌트 데이터로 들어가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래서 물리 처리를 할 때 결국 모든 엔티티를 다 순회하면서 0인지 1인지 0인지 1인지 막 이런 것들 물리 월드 같은 인덱스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비교하려면 할 수 있는데 좀 낭비죠. 근데 이제 쉐어드 컴포넌트 데이터를 해서 이 데이터를 뭐 피직스 월드 인덱스를 뭐 0, 1 이렇게 넣다 치면은 0으로 하면은 같은 그것들이 같은 0 청크에 보이고 1로 하면은 1 청크에 보이니까 그냥 그 청크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쭈르륵 해서 이렇게 물리 처리를 하면 이렇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이 데이터가 몇 개 없고 그리고 정말 확연하게 구분되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쉐어드 컴포넌트 데이터로 하면은 이제 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써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패키지가 이런 것들을 쓴 거를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쓴 적은 없어요. 이 다이나믹이랑 inalienable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쓰는데 아직 제가 쉐어드까지 써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아무튼 22 얘기도 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얘기해놨던 거거든요. 이 스파스 셋 구조라고 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그 베드락 에디션이. 그냥 마크류 게임을 스파스 셋 유리한데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아키타입 구조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막 물어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마인크래프트의 특성은 블록의 설치와 파기 이런 게 너무 빈번하죠.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로 돼서 컴포넌트 추가 제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 행동에 따라서 월드가 실시간으로 또 변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스파셋은 5의 1인데 5의 n을 이렇게 청크 이동이 계속 발생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겠죠. 게다가 블록 타입도 다양하죠. 이게 다 아키타입이면은 이 아키타입 조합이 막 물, 용암, 레드스톤, 피스톤 이런 것마다 다른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뭐 레드스톤이면 전기가 흐르고 뭐 물이나 용암이면 흐르고 뭐 피스톤이면 밀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컴포넌트 조합으로 하면 이제 아키타입이 폭발하겠죠 정말. 그러면 이제 메모리 이슈도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동적 엔티티도 뭐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키타입 구조로 이런 류의 것들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사해서 정리한 바로는 이 블록을 엔티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청크를 엔티티로 하는 거예요. 청크를 엔티티로 해서 블록을 그냥 데이터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16 청크를 이제 블록별로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이 청크를 엔티티로 해서 청크 위치랑 이 데이터 그 청크의 블록 데이터 그리고 이런 뭐 청크가 뭐 변경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거랑 뭐 메시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데이터 구조에 그냥 이렇게 0이면 돌 뭐 1이면 흙 이렇게 해가지고 요 복셀 데이터 여기에다가 이제 이 블록 배열에 뚜루룩 넣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기 블록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록 아이디 블록 타입 아이디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청크가 엔티티고 이제 이게 데이터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줄어드는 거죠. 이슈 같은 게 그러니까 이슈란다.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어쨌든 이 블록이 변할 때 원래는 엔티티가 막 변하고 이랬겠죠. 막 추가되고 막 삭제되고 막 데이터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청크가 엔티티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변하는 거니까 구조적 변경이 안 일어나죠. 블록이 변경되는 게 그냥 배열 값이 수정되는 거니까 구조적 변경이 없어. 그리고 모든 청크가 같은 아키타입이죠. 결국 아키타입이 하나밖에 안 생성되죠. 그럼 청크는 그냥 청크니까. 그래서 아키타입 폭발하는 그런 이슈도 없고요. 또 엔티티가 막 이렇게 막 많지도 않고 딱 그 블록에 맞게 딱 그에 맞는 청크 엔티티만 생겨서 딱 이렇게 안정되게 이제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압도적으로 스파스셋 구조가 뛰어난 그러한 류의 게임을 아키타입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같은 게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그냥 청크 데이터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적 변경은 이렇게 그냥 이네일러블 컴포넌트 데이터 써서 이런 식으로 비트 분리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말 뭐 이런 것들도 뭐 할 수 있겠죠. 특수 블록 같은 것만 별도 엔티티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막 레드스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이 스파스셋 구조가, 이 아키타입 구조가 이제 ECS의 대표적인 두 가지 구조고, 메모리적으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추가나 제거의 장점이 있고, 뭐 순회의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유니티 ECS는 이걸 이제 16KB 청크로 나눠서 한 아키타입이 이제 여러 개의 청크를 이렇게 들고 있게 하고, 이런 추가나 제거 같은 거를 엔티티 커맨드 버퍼로 지연시켜서 이렇게 중간에 문제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하고, 또 버스트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신드 연산, 솔직히 병렬 처리 안 돼도, 그러니까 잡 같은 거, 그러니까 멀티스레딩 이런 게 좀 아쉬워도 이 심드 연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정말 성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 버스트 컴파일을 이용한 이런 심드 연산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ECS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 자료도 이렇게 좀 조사해서 넣어봤습니다. 얘가 이제 그 아키타입 구조의 라이브러리고, 얘가 이제 스파스셋 구조의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 성능 같은 것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단순히 구조적 차이만으로 해서. 근데 그 아키타입에서 이런저런 구조적인 어떤 단점 같은 거를 해소한 것처럼 이 스파스셋에서도 이런 스파스셋의 단점 같은 것들을 해소한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맞게 그냥 각각 그런 발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좋다 이런 건 없고, 여기서 보면 엔티티 생성 이런 것들은 엔티티 이 스파스셋 구조의 라이브러리가 훨씬 좋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좀 중요한 게 이 엔티티 개발자가 한 말 중에 아키타입 ECS가 스파스보다 빨라지려면 엔티티가 이제 정말 수백만 개가 됐을 때부터 이제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유니티를 쓰면은 그냥 유니티 ECS를 쓰고 그냥 그건 아키타입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뭐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하는 그런 구조는 없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구조가 이해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 ECS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가 이제 저는 조금 더 잘 이해가 된 느낌이었는데, 저는 약간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를 배울 때 약간 비교를 많이 해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워진다 그래야 될까? 좀 익숙해진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좀 뭔가 비교해서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데, 한번 지금의 ECS 구조도 뭔가 다른 구조랑 비교해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면 좀 이해가 잘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해보니까 앞으로 코드를 어떻게 짜야겠다 같은 것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구나가 이제 외워지는 거죠. 익숙해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그 클로드 코드 쓰는데 그거 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막 자료 조사해서 문서로 만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문서로 만든 것들을 몇 개 이제 묶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HTML로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